잘 들립니까? 네. 예. 자, 소음인 병증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 자, 우리는 소음인의 병을 다루고 있어요. 항상 여기에서 여러 가지 병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약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병이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 또 약을 어떻게 써야 될지 얘기를 하는데,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소음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소음인에 대한 거다. 자칫 이걸 보면서 모든 사람이 병이 이렇게 발전하고 거기에 맞춰서 약을 이렇게 써야 되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소음인에 대한 거라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장준경은 사상인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증상만 얘기하고 그 증상이 조금 달라지면은 약을 좀 다른 걸 쓰고 하는 식으로 경험된 것을 상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거기에는 사상인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장준경은. 근데 그걸 가지고 동무는 그 상한론 중에서 소음인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거기에 맞는 것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바탕으로 자기 이론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항상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똑같은 얘기를 장준경과 동무가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병증들이 나오는데, 장준경은 어떤 병증들이 이렇게 있고 약을 이렇게 쓴다라고 얘기하지만, 동무는 그 전에 이 사람은 소음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저에 깔고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사실은 정보가 훨씬 많아요, 동무는.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한번 해보시죠. 지금 그 상한론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감기 걸려가지고 초반에 감기에 걸려서 이제 태양병부터 시작을 하죠. 태양병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감기가 심해지면은 이게 양면병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양면병으로 옮겨가는데, 우리가 이 부분은 첫 시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옮겨가려고 하는 부분을 지난 시간에 잠깐 다뤘어요. 오늘 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을 다루는 겁니다. 요거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게 양면병 중에서 이 덜 심한 부분과 아주 심한 부분을 이렇게 다룰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요 부분을 했고, 첫 시간에 요 부분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기에 했던 부분은 이게, 자, 이 태양병이 좀 심해지고 양면병으로 가는 부분을 뭘로부터 시작을 했냐면은, 지금 이제 열이 펄펄 끓고 있어요. 그래서 뭐 헛소리까지 해요. 그런데 그 아래쪽에도 속에도 문제가 같이 생겨요. 그러니까는 소음인이다 보니까는 열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열만 생길 수도 있어요. 열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것도 같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열 위주로 치료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속 위주로 치료를 할 것이냐는 그 나오는 증상이 어떤 게 더 심하냐를 가지고 선택적으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약을 쓰는 게 달랐다고요. 그런 부분에 약을 쓰는 게 달랐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그때 장준경이 표현한 거로는 하초, 열이 아래쪽에 있다, 또는 열이 방광에 있다, 라고 하는 걸로 이제 처음에 풀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부터 풀어가는 것은 이 혈증부터 시작을 이제 할 겁니다. 혈증. 이 부분도 이제 혈증도 쭉,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장준경은 이 부분을 얘기를 할 때 혈증이다라고 해서 진행을 했지만은, 동무는 혈증이 아니다. 이 방광이 속이 차가워져가지고 그 모든 현상이 생긴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넘어가는 부분은 이 열이 혈실로 가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거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혈실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자궁을 얘기하는 건데, 그 부분부터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쭉 쫓아가 보죠. 양면경에 조금 심해진 단계를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양명경이라고 하면은 동무가 일반적인 양명병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양명병은 오한이 없어요? 불오한, 반, 오열, 오히려 열을 싫어해요. 양명병이 되면은. 그 다음에 땀이 나요. 다음에 일반적인 양면병이에요. 그 다음에 양면병은 속에 열이 이제 많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땀이 나고, 다음에 대변이 변비가 생겨. 대변이 잘 안 나와요. 속에 열에서. 열이 속에 이제 뭉쳐가지고 이제 그렇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양면병이에요. 일반적인 양면병인데 이 중에서 소음인인 경우에는 약간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쭉 봐가는 겁니다. 양면병은 기본적으로 열이 많이 나온다. 저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자, 처음에 보시죠. 자, 장준경이 상한론에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부인이 상한에 걸렸네. 감기에 걸렸어요. 상한에 걸렸어요. 이게 부인이에요. 여자분이에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열이 나요. 이제 열이 펄펄 끓고 있어요. 발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생리를 하고 있었는데 생리가 때마침 딱 끊겨요. 그게 이제 여기에는 경수가 정례단 그랬죠. 경수가 딱 끊겨요. 경수가 끊기면서 낮에는 괜찮아. 낮에는 명료하는데 낮에는 명료한데 밤만 되면은 헛소리를 해요. 서머를 합니다. 서머. 헛소리를 해요.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헛소리를 합니다. 열이 펄펄 끓고 있으면서 밤만 되면은 이상해져요. 이거를 장준경은 뭐라고 진단을 했냐면은 지금 혈도 마침 이 부분도 끊기고 하니까는 이거를 열이 어디로 들어갔냐면은 혈실로 들어간 것이다. 혈실은 자궁을 얘기하는 거고, 자, 열이 혈실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현상이 생긴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딱 들어가는 걸로 정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무범 범하지 마라. 위기를. 그러니까 왜 위기라고 했을까요? 위기를 범하지 말고 또한 상이초를 가만둬라. 상이초를 건들지 않으면 자연히 낫는다고 했어요. 반드시 낫는다. 이거는 장준경이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한 거를 그렇게 쭉 해놓은 거예요. 자, 열이 펄펄 끓고 이거는 지금 열이 쪽 자궁으로 들어간 거고, 이건 가만 놔두면 치료가 되는데, 만약에 위기를 범하거나 상이초면 중초와 상초를 얘기해요. 상초를 범한다는 것은 열을 뺀다고 생각해도 되고요. 그리고 중초도 역시 열을 뺀다고 생각해도 되고요. 위기도 이거를 범한다는 것은 이 속의 열을 뺀다는 뜻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속의 열을 빼거나 겉의 열을 빼든 속의 열을 빼든 이걸 빼면은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장중에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썼지만 동무가 이걸 보니까는 이거는 소음인의 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소음인의 병이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이제 양명병과 관련된 부분이 쭉 있게 되는데 이거는 기본적인 양명병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조금 이따 다시 정리를 할 텐데
양명병에 대해서 양명병은 기본적으로 속에 열이 펄펄 끓고 겉에도 열이 나고 땀도 나고 하는 상황이니까는 이 열을 어떻게든 빼줘야 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치료가. 그래서 장준경은 사실은 쓸만한 약으로는 대승기탕으로 아래쪽으로 열을 빼줬단 말이에요. 그게 일반적인 양명병의 치료인데 그렇게 해서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쭉 써놓은 게 뭐냐면은 첫 번째 양명병인데 자, 입이 건조해요. 구조하고 입이 되게 건조하고 지금 열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수라고 했어요. 수수 양치질할 수예요. 연 삼키려고 하지 않아. 열이 나서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물을 입에만 머금고 있으면서 삼키려고 하지 않아. 이게 이제 수수 이 글자 하나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 뒤에까지 이제 붙여주기도 하는데 수수가 나오면 양치질하듯이 물을 삼키려고 하지 않고 머금고만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고요.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반드시 코피가 터진다고 했어요. 이건 장준경의 얘기입니다. 반드시 코피가 터지니까 그러면서 나으니까 하지 마라. 뭘? 불가하 그랬어요. 불가하는 아래쪽으로 빼내지 마라. 그러니까 대승기탕을 써가지고 열을 아래쪽으로 빼내지 마라. 양명결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그렇게 공화시키는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케이스로 불능식이에요. 밥을 못 먹어. 열이 펄펄 끓으면서 밥을 못 먹어요. 밥을 못 먹는데 그 열을 공격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열을 공격을 한다는 얘기는 열을 뺀다는 거죠. 이렇게 공화시키듯이 해서 열을 빼게 되면은 반드시 뭐가 발생을 하냐면은 딸꾹질이 발생하더라. 딸꾹질이 발생을 하더라. 그러니까 양면뼈에 열이 펄펄 끓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밥을 못 먹고 있어요. 속에 어떤 병증도 같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열을 제거해서 열을 빼버리니까 딸꾹질이 발생을 하더라. 위가 그렇게 반응을 하는, 속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케이스. 그러니까는 열을 빼지 말아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역질을 되게 많이 해요. 구다 그랬어요. 자, 구역질을 되게 많이 하게 되면은 양명병으로 지금 현재 열이 많아서 괴롭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공격하지 마라. 그 열을 공격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장경영이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경험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동문은 이것을 쭉 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 이거는 전부 다 이제 대승기탕으로 열을 빼내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양명병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현상들이 보이면 하지 마라라고 경험한 것을 쭉 써놨는데 동문은 그걸 보고 이거는 소음인의 표혈병 중에 문제구나. 그리고 이증이 소음인의 특성상 이증에 같이 오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위가실 나오는데 이거는 위가가 실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양명병의 별칭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다시 정리를 할 텐데 위가가 실하다. 자, 위가가 실해가지고 대변을 못 봐. 대변을 못 보는 상황. 그 다음에 아직 표증이 나와 있어요. 표증이 오한이 있다든지 이런 표증이 아직 있어요. 표증이 미제. 표증이 미제. 자, 이런 상황에서 장중에 치료를 해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치료를 하려면 표증이 아직 제거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대변을 못 봐. 위가가 실해갖고 대변을 못 보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중경이 이렇게 치료를 해봤어요. 먼저 화해를 시킨다.
화해를 시킨다. 뭘 가지고? 계지하고 시효를 갖고, 계지하고 시효를 가지고 화해를 시킨다. 화해를 시킨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대부분 이제 화해를 시킨다는 게 많이 나올 텐데, 지금 표의 문제도 있고 속의 문제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와 속의 문제를 같이 처리하는 거를 화해를 시킨다라고 하는 거고, 이 계지 같은 경우에는 표의 문제를 처리하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되고, 지금 열이 펄펄 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효 같은 걸로 열을 내리는 역할로서 한 것 같기도 해요. 시효는 이제 열을 내리는 약자니까. 그래서 속의 부분과 겉의 부분을 같이 치료를 하는 부분을 이 화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대승기탕을 써가지고 열을 아래쪽으로 내려주니까 치료가 되더라. 이렇게 보니까는 치료가 되더라. 하는 것도 상언에 쭉 기록을 해준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서 동문이 이제 자기 얘기를 이제 하려고 듭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전부 소음인의 열병이다. 소음인이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속이 치료가, 그러니까 감기에 걸려서 진행하고 있는 단계에 나오는 증상들인데, 이거는 소음인에 나오는 증상들이니까 소음인에 맞게끔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논왈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동무의 얘기죠. 논왈. 이럴 때는 어떤 약을 쓸 것이냐. 자, 속에 병도 있고 겉에 지금 열도 잔뜩 있고 하는데 먼저 써야 될 것은, 가장 약하게 써야 될 것은 곽향전기산이다. 곽향전기산이다. 곽향전기산 자체가 속병과 겉병을 같이 치료하는 대표적인 약재잖아요. 그리고 이 곽향전기산에 처음 나올 때 얘기는 표리가 불분명할 때 쓴다. 속병인지 겉병인지 그게 불분명할 때 속과 겉을 같이 하는 용도로 쓰는 게 곽향전기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먼저 쓰고, 이거보다도 좀 더 강한 약을 써야겠다라고 할 때는 향사양유탕을 써라. 향사양유탕을 써라. 같이 화해하는 약들이에요. 속과 겉을, 속도 같이 치료해주는 약인데, 이 부분은 주로 이제 표의 문제가 그래도 많을 때, 표의 문제가 있을 때 쓰는 부분이 이 곽향전기산이고, 화해를 같이 시켜줘야 하는데, 향사양유탕은 표의 문제는 별로 없어진 상황, 지금 현재 열도 떨어뜨려야 되고 속 문제도 해결을 해줘야 될 때, 그래서 향사양유탕에는 굉장히 그 위장과 관련된, 소화와 관련된 약재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중보시키는 약재하고 같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써라. 그 다음에는 속의 문제가, 그래도 속의 문제보다는 이 열의 문제가 극심하다 라고 판단이 될 때는, 이건 이제 속의 문제가 있을 때는 주로 이런 것을 이제 쓰는 편이고, 열의 문제가 더 있다라고 할 때는 팔물탕을 써라. 팔물군자탕을 써라. 팔물군자탕을 써라. 그래서 팔물군자탕 자체는 소민을 준보시키는, 아주 보중 있기 승량하는 그런 대표적인 약방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써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 앞에 나온 증상들, 그러니까 소민이 양면병으로 간 증상들은 이런 처방을 가지고 써야 된다. 대승이탕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결론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장준경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양면병으로 들어갔는데 양면병이 조금 더 진행된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굉장히 자세하게 장준경이 기록을 했어요. 왜 자세하게 기록을 했지? 그 판단은 조금 이따 이제 해보시고요. 여기서는 먼저, 자, 장준경이 얘기를 하는데, 자, 양명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풀었으면은, 양명의 병됨은, 양명지위 병은,
병되는 것을 다른 말로 위가실이라고 한다. 위가가 위쪽 부분이, 위 부분이 실한 거다. 이걸로 딱 그 정의를 했지만은 동물을 이렇게 풀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한이 없고 오열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쭉 풀었어요. 대변이 잘 안 나오고. 근데 어떻든 그 종합적인 얘기가 위가가 실하다는 거예요. 장준경이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자, 이 양명병이 그럼 왜 생기냐 하는 거를 장준경이도 한번 쭉 따져보니까 이럴 때 생기더라는 거예요. 태양병으로 시작해서 감기 초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치료가 되면 좋은데 여기서부터 만약에 한법을 쓰거나 합법을 쓰거나 이소변 해갖고 소변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열을 다 땀으로 빼내는 것, 아래로 빼내는 부분, 소변으로 빼내는 부분. 자,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쓰고 이게 잘못 치료한 거죠. 이렇게 치료를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몸에 진액이 빠져요. 그래서 진액이 망실이 되네. 진액이. 자, 다 진액을 빼내는 것들이잖아요. 진액이 망실이 되고, 진액이 망실이 되면은 위 자체가 건조해져요. 위중이 건조해집니다. 자, 위안이 건조해지고, 이렇게 되면서 양명병으로 변한다. 그래서 전속 양명이라고 한 겁니다. 양명병으로 가는 거는 결국 태양병 자체를 제대로 치료를 못하니까 양명병으로 가더란 얘기예요. 장준경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법은 뭐냐면은, 대표적인 한법이 뭐냐면은 마왕탕 쓰는 거예요. 마왕탕으로 땀을 빼주는 거예요. 마왕탕이죠. 합법은 뭐 대승기탕이고요. 이소변은 대표적인 인용하는 것은 절영탕이고요. 절영탕이고요. 이런 걸로 열을 떼주는데, 그러면은 양명에 열이 빠지고 이게 병이 나야 되는데 괜히 그렇게 해서 양명병이 낫질 않고 괜히 진액만 없애고 그다음에 위가 건조해지면서 양명병으로 가더라고요. 더 심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결국은 양명병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불갱의, 갑갑해가지고 옷을 걸치지를 못해요. 그걸 표현한 게 불갱의입니다. 불갱의하고 속이 그득해요. 내실, 속이 그득하고 그래서 대변을 못 봐요. 대변을 잘 못 봐. 이래지더라. 이게 양명병 증상이잖아요. 근데 조금 더 양명병이 조금 더 심해지면은 약간 땀이 나더라. 그래서 여기는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즈변하게, 약간 기분 나쁠 정도로 땀이 나더라. 미한출했어요. 그러니까 양명병이 조금 더 심해지면은 약간 땀이 살짝 나오는 현상도 있더라. 그럼 다 장준경이가 이게 보고 정리를 한 것들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이거를 그 아래쪽에 이제 상세한 것을 나눠봅니다. 여기서 울광중증과 울광말증으로 이름을 붙이는 거는 이건 동무가 붙인 거예요. 동무가 붙였고 장준경이 이렇게 붙이지는 않았어요. 한데 이런 증상과 이런 증상이 있더라. 왜 이걸 나눠서 얘기했을까? 장준경은 쓰는 약이 다르거나 그 약을 썼을 때 결과가 다르거나 하기 때문에 증상을 나눠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한번 보시죠. 그래서 그 울광중증과 말증, 초증은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거고 울광중증과 말증을 한번 보시죠. 자, 울광중증.
울광중증부터 보시죠. 자, 처음에 토를 하거나 하를 했는데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 대변을 못 보게 됐어요. 이게 토를 하거나 하를 했는데도 열을 밖으로 뺀다고 했는데 해결되지 않고 대변이 문제가 돼가지고 대변을 며칠을 못 보냐면은 불대변을 5일이나 6일에서부터 10일까지 대변을 못 봐. 양면병이 약간 좀 중증이 된 거죠. 좀 더 진행한 거죠. 그리고 나서 조열이 있네. 조열이라면은 열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물밀듯이 정해진 시간에. 언제? 일포시에. 해넘이에. 해넘이. 해가 딱 넘어가려고 하는 때. 일포. 예. 예. 그렇죠. 예. 그럴 때 조열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는 뭐 당연히 양면병이니까 오한이 있어요. 오한이 있어. 그 다음에 광증도 있어요. 열이 되게 많아. 그래서 말을 미친 사람처럼 하는데 마치 귀신을 보듯이 역연귀상. 귀신을 보듯이 이게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러한 현상이 있는 것이 울광중증이다. 울광말증은 이건 전부 그렇게 관찰해서 장준경이 기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울광말증을 보세요. 울광말증은 어떤 게 있냐면은 사람을 못 알아봐. 불식인 사람을 못 알아봐. 그리고 순의 막상, 순의 막상. 순의 막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은 옷만 만지작 하고 있는 거예요. 옷이나 침상 또는 이불만 옷이나 이불을 만지작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척이 불안. 이건 척자는 두려워할 척자예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거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 다음에 약간 숨이 차요. 미천. 그 다음에 눈을 치켰어요. 직식. 직시예요. 이게 울광말증의 증상이에요. 이것보다 훨씬 심해진 증상. 그런데 장준경이 여기다 뭐라고 썼느냐면은 자, 이 울광말증에 와서는 맥으로 이 사람이 살지 죽을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맥이 현하면은 살고 맥이 색하면 죽는다. 뭐 뜬금없이 이게 왜 이렇게 나와? 이거는 이 얘기인 즉슨 장준경이 이제 그 양면병에서 대승기탕을 써야 되는데 이런 증에다 대승기탕을 쓰니까 듣더라는 거죠. 그래서 구분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런 쪽에 대승기탕을 쓰니까는 잘 듣는데 이런 쪽에 대승기탕을 써보니까 맥이 이렇게 나타나면 살고 맥이 이렇게 나타나면 죽더라. 그러니까 반틈은 죽고 반틈은 살. 그럼 대승기탕을 이쪽에는 써서는 안 되는 그거를 자세히 장준경은 보고 기록을 해둔 거예요. 아주 잘 들을 때도 있어요. 근데 잘 안 들을 때도 있더라. 그래서 상세하게 기록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동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이제 동무가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그냥 놔두죠. 자, 왜 장준경이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를 동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난 시대에 옛날에는 그러니까 장준경이가
상한론을 기록하기 전에 지난 시대에는 대변이 안 나오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대왕을 쓰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거죠. 대왕을 쓰는 방법 없고 파도를 쓸 줄을 몰랐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란 말이에요. 둘 다 이제 설사를 시키는 건데 대왕은 그 열성 그 비 열에 의해서 이 대변이 적이 되어 있는 상황을 해결하는 게 대왕이고, 한적인 경우에는 파도로 빼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 대왕으로 빼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장준경이가 유일하게 그걸 열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또는 변비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대승기탕밖에 없었다. 그래서 대승기탕만 나온 거다. 그러니까 대승기탕 가지고 모두를 해결을 하려고 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해결되는 경우가 안 된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울광중증에다 이걸 써보니까 신효하더라. 신효. 아주 잘 붙더라. 대승기탕이. 그러니까 이거는 대승기탕 일종에 쓸 수 있다는 거고, 울광말증에다 이 대승기탕을 써보니까는 반틈 살고 반틈 죽더라. 그거를 기록을 해놓은 것이다. 동무가 그렇게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걸 이렇게 나누어 놨던 거를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장준경이 이거는 이제 절대 쓸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기록을 한 것이다. 그 아래 얘기가 그렇습니다. 자, 장준경은 뭘 알았냐면은 이 대승기탕을 써도 되는 시기와 증상, 써서는 안 되는 증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장준경은. 그래서 여기는 소음인의 이런 증상에 대한 건 동무의 얘기고, 어쨌든 태양병이 양명병으로 가서 여러 증상을 발생시키는 것을 소상하게 기록을 할 수가 있었어요. 어떨 때는 대승기탕이 듣고 어떨 때는 대승기탕이 안 들으니까 언제 듣지 언제 안 듣지를 상세하게 기록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대승기탕을 쓸 수 있는 시기와 없는 시기를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판단을 이제 동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그 장준경이 양명병을 다루는 것 중에 계지탕이나 인삼계지, 아까 계지 인삼탕 지난주죠. 계지 인삼탕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지금 감기에 걸렸는데 이거를 아직 표증이 사라지지 않는 상태에서 수차에 걸쳐서 이 하리를 시키니까는 설사가 멎지 않는다. 그럴 때는 계지 인삼탕을 쓰는 게 좋다라고 이제 장준경도 얘기를 했거든요. 계지 인삼탕을 쓰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장준경이 얘기한 양명병 치료 방법으로는 계지탕이나 계지 인삼탕 빼고는 쓸만한 게 없다. 그나마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방법에 가깝더라. 이제까지 쭉 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초점을 어디다 맞췄다? 소음인에 맞춘 거예요. 소음인에. 지금 얘기하는 건 다 소음인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대승기탕이라고 하는 것이, 대승기탕은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이 대승기탕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어디에다 두냐면은 사람을 두는 거죠. 어디에다 두냐면은 망망대해에 두는 거죠. 망망대해. 뭐가 없어? 뭐가 없으면 나루터도 없고, 그 다음에 어디 묻도 안 보이고 망무진에다 사람이 생사를 두는 꼴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단 써보고 반틈 살고 반틈 죽게 놔두는 것은 어차피 50%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정말 치료 방법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은, 대승기탕을 제대로 쓰기 위한 방법을, 그러니까 제대로 쓰기 위한 시후를 얻기 위해서 시간이라든지 그런 증상까지 가는 시후를 얻기 위해서 언제까지 기다리냐면은, 그 사람이 대변을 오르길가 못 보고 일포시에 열이 몰려오고, 그다음에 미친 듯이 말을 하는
그 증상까지 이 약을 쓰기 위해서 그 증상만, 그 증상일 때만 써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제대로 된 치료 방법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면은 이때는 잘 들었느냐를 그 아래쪽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자한이 나오지. 지금 양면병이에요. 양면병에서 지금 자한이 안 나와. 자한이 불출이야. 자한이 안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비가 약한 게 아니다. 지금 소음이는 신대비소잖아요. 신대비소.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감기에 걸리거나 몸이 약해지면은 신이 커지고 비는 더욱 작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땀이 안 나오는 상황이면은 어떻든 간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비가 약한 상황은 아니다. 비가 불약하다고 했어요. 비가 불약하다. 그래서 대변이 비조하더라도 변비가 생겨서 대변을 못 보는 그런 위실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 자체는 위실증이 경병이다. 가벼운 병이다. 왜 가벼운 병이냐면은 약을 쓰면 치료가 되기 때문에. 어떤 약? 그래서 대승기탕을 써도 치료가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땀이 안 나오고 이런 상황은 그나마 양면병이지만 그래도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가벼운 상황이다. 그래서 대승기탕을 쓰니까는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해지는 거는 이 비가 약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비가 이제 약화가 된 상황에서는 대승기탕을 쓰면은 안 된다는 거죠. 반은 죽고 반은 살게 된다. 그래서 이 시기에 대승기탕을 썼을 때 신유하게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는 제대로 안 나왔던 거에 바로 그 뜻이다. 동무가 그 장준경의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자, 그럼 무슨 약을 써야 되느냐?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소음인의 이런 그 열증 그리고 이증과 같이 나오는 부분은 우선은 비기를 올려줘야 된다. 무조건적으로. 그래서 팔물군자탕을 써라. 중보시켜야 된다. 팔물군자탕을 쓰거나 그 다음에 승량익기탕을 써라. 이거는 뭐 어떤 것과 같이 파두와 같이 각각의 역할이 있죠. 파두는 아래쪽에 뭉쳐있는 변비를 지금 변비 때문에 오르기를 또는 10여일간 지금 못하잖아요. 변을 못 보잖아요. 그거는 열적이 아니라 한적이다. 차가운 거니까 이 뜨거운 걸 가지고 설사를 시켜라. 뜨거운 가지고 찬 걸로 하지 말고 뜨거운 걸로 설사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래쪽에 있는 냉을 빼준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을 열을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익기승량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두 약으로 해라. 팔물군자탕하고 승량익기탕으로 해라. 승량익기탕은 약간 이거는 땀이 그래도 약간 땀이 약간 비치는 상황에서는 승량익기탕을 쓰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팔물군자탕을 써라. 이것이 이제 동무의 해법입니다. 이렇게 쓰면은 울광말증과 같은 극증에도 그 아래쪽에 나오는 부분은 극증에도 야 맥이 현하면 살고 맥이 색하면 죽을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럼 애초에 태양병의 표증이 아직 있을 때 그거는 양면병으로 지금 가기 전 단계일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온보하고 승량해갖고 대변이 안 나올 경우는 파두를 써가지고 설사시키면서 그래가지고 예방을 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방법이지 왜 대승기탕을 쓰기 위해서 양면병에 한참 중증까지 기다렸다가 그걸 쓰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로 해서 동무가 이것을 완전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병에 대처하는 방법은 장준경도 사실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중증에 올 때까지 울광 중증이라고 하는 그 현상들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승기탕을 썼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쓸 수가 없는 거였죠. 자, 그거를 동무가 정리를 한 겁니다. 자, 마저 이어서 하죠. 자,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는 동무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것들이 또는 경험한 것들이 제법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동무가 다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자, 허숙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허숙미가 송나라 사람 같아요. 허숙미에 보시죠.
허숭미. 허숭미. 허숭미의 본사방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대변을 못 봐요. 대변을 못 보고 해넘이에 조열이 밀려와. 그 다음에 옷이나 이불을 만지작거려. 그 다음에 양손을 찰공, 휘저고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눈을 치켜뜨고 약간 호흡이 급해요. 자, 숨이 차요. 이런 사람한테 해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건 상한론에서 배운 것은 장준경이가 대승기탕을 어느 시점에 쓰라고 했는데 이게 어쩌면 반은 살고 반은 죽더라. 맥이 현하면 살고 맥이 색하면 죽더라는 얘기밖에 없어서 정말 암담했는데 내가 소승기탕을 써보니까 대변이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모든 이 재질, 모든 그 문제가 점차 물러가더라. 그리고 맥이 현해지면서 반달 후에는 2주 지나서는 낫더라. 이걸 경험을 했다는 걸 먼저 기록을 해둡니다. 자, 대승기탕을 안 쓰고 소승기탕을 써봤어요. 그 대소승기탕이 어떻게 다른지는 조금 이따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왕호고. 요렇게 쓰죠. 요호가 아니라 요호죠. 왕호고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발광욕주, 발광해가지고 광증이 나면서 막 뛰어다니려고 하는 사람인데 맥은 허삭해. 그런데 이게 지금 열증이 막 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오탕을 쓴다는 얘기는 열을 내린다는 얘기죠. 시오탕을 가지고 해보니까 반대로 얘가 더 심해지더라. 시오탄을 가지고 열이 있는 사람을 열을 빼려고 했더니 더 심해지더라. 그래서 뭘 썼냐면은 삼기. 삼은 인삼을 가리키는 거고 기는 환기를 가리키는 거고 삼기를 쓰고 그 다음에 귀출. 귀는 뭐겠어요? 당귀. 그 다음에 출. 백출. 그 다음에 진피. 그 다음에 감초. 아니, 이런 약을 쓰니까 한 번 복용하니까는 광증이 안정이 되고 다시 복용하니까는 편안하게 잠을 자면서 낫더라. 그런데 이 약이 뭐냐면은 이게 결국은 나중에 보면 이게 팔물군자탕이거든요. 팔물군자탕. 여기에 이제 조금 더 보완되는 게 팔물군자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대승기탕 대신에 이런 약을 쓰는 후세 의가들이 있더란 얘기죠. 있더라. 찾아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의학 강목에 보니까는 순위막상. 그러니까는 옷만 만지작거리면서 이 옷과 이불만 만지작거리 정신없는 이런 사람을 보니까는 이거를 다른 하나로 대보를 했어요. 모두 다 대보를 했어요. 크게 보했어요. 기와 혀를 크게 보하니까 이런 약재들을 쓰니까는 전부 다 낫더라. 근데 한 사람은 약간 눈꺼풀이 이렇게 떨리더라. 이윤진하더라. 그랬더니 여기다 계지만 좀 추가했더니 이것도 낫더라. 계지. 왜 계지를 했는지는 뭐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지가 상초로 되겠죠. 행수비, 수와 상초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소음인의 표증을 처리해주는 발표약이고, 또 약성가 중에 보면 조영이라고 되어 있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쓴 것 같기도 하고, 어떻든 계지를 추가하니까 눈 이렇게 떨리는 것도 낫고 전부 낫더라. 아, 이렇게 낫는 경우도 있었구나. 이걸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무기는 금나라 사람이에요. 금원 시대의 사람인데, 성무기가 지금 이 현상에 대해서 나름 이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자, 조열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 장준경이 상한론에서 얘기한 걸 나름대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열이라고 하는 것은 해넘이에 나온
해넘이에 열이 막 밀려오는 것을 조열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위가가 실하게 되면은 반드시 헛소리를 하게 된다. 열증이 그렇게 심해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수족에 약간의 땀이 나게 되면은, 이미 이거는 대변이 굳은 것이다. 그래서 이럴 때 장준경이 얘기한 대승기탕을 써야 하는 시기는 언제냐면은, 송우이가 다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서머가 있고 조열이 있을 때만 써라. 서머하고 조열이 있을 때는 대승기탕을 써도 된다. 그런데 조열이 없으면 쓰지 마라. 다시 대승기탕을 쓰는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조열이 없는 때는 그게 전도 그렇고 후도 그렇고 쓰지 마라. 조열이 있을 때 써야 된다. 서머랑.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주진영은 원나라 사람이에요. 주진영은 이 상한의 여러 가지 괴증, 상한의 여러 가지 괴증에 그래서 상한 괴증으로 혼침, 정신이 혼미해 가가지고 아래쪽으로 자꾸 이제 꺼지려고만 하고, 그리고 수사는 이 죽음이 드리워 있다. 곧 죽을 것 같은 이런 일체의 급증에 뭘 써봤냐면은 좋은 인삼을 한 양이나 다려가지고 한 번에 먹으니까 이 콧잔등에서 땀이 졸졸졸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 팔물군자탕에 보면은 팔물군자탕에서 동무에 인삼을 한 양으로 이렇게 확 올려서 처리한 게 독삼 팔물탕이에요. 독삼. 그러니까 인삼만 해가지고 인삼을 한 양이나 쓴 거예요. 그전에는 세돈인가 막 이렇게 썼을 거예요. 세돈인가 이렇게 썼는데 인삼을 한 양 써서 하는 게 독삼 팔물탕이에요. 독삼 팔물탕. 이게 이런 것을 보고 아마 이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삼 팔물탕은 이 팔물군자탕보다 훨씬 세게 중보를 해주고 싶을 때 쓰는 게 독삼 팔물탕입니다. 아주 위급증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인삼을 확 쓰니까 좋아지더라. 그런 얘기를 주진영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동무가 다시 해설을 합니다. 자, 이렇게 쭉 보니까 이 대승기탕이라고 하는 것이 후세 의가들이 결국은 판단하기를 양면병에 이렇게 대승기탕을 이렇게 써서 될 일이 아니고, 이거는 대승기탕이 허수아비더라. 결국 허수아비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대승기탕을 쓰는 것 자체가, 대승기탕을 쓰는 그 증후나 시간을 찾아내는 게 좀 어렵더라.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아는 것도 어렵더라. 그래서 옛날 사람들 그걸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고 여러 가지 의혹도 가지면서 결국은 장준경이 제시한 거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거란 얘기예요. 이제까지가. 그래서 이 대승기탕은 살인약이고 사람을 살리는 약은 아니니까는 앞으로 거론하지 말아라. 이게 최종 결론입니다. 동무가 얘기하네. 양면병에 대처하나? 네. 근데 이거는 반드시 우리는 이 근저에 뭐가 있느냐면은 소음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대승기탕 전혀 쓰면 안 되냐? 아니.
소음인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염두에 두셔야 할 거는 대승기탕이 정확하게 들은 그 시점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체질 관련된 이런 약물을 그걸 위주로 써야겠지만 거기에서 벗어난 약물도 어느 시점에는 정확하게 쓰면은 들을 때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자. 이런 얘기죠. 자, 마지막에 위가실 부분 정리하고 오늘은 좀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위가실이라고 하는 거는 위가실은 양명병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위가가 실한 거죠. 자, 위가실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옷을 걸치지 못하고 깝깝하게 해갖고 그 다음에 발광을 하는 건데 광증이 생기는 건데 열에 의해서 광증이 생기는 건데 이거는 파두를 하나를 먹거나 파두를 하나를 먹거나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자 독삼 팔물탕으로 처리하거나 독삼 인삼을 한 양이나 집어넣는 독삼 팔물탕을 쓰거나 그 다음에 먼저 파두를 써가지고 아래쪽에 냉적을 딱 빼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냉적이 제거가 됐으니까 독삼 팔물탕보다는 약하게 조금 더 약한 걸로 팔물 군자탕으로 써가지고 이거를 완전하게 처리를 해주는 것이 정법이다. 양명병에 소음인의 양명병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약재 부분만 잠깐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승기탕이 어떻게 생겼느냐? 상식이니까 한번 보시죠. 대승기탕은 기를 올리는 게 아니라 기를 이어주는 이을승자를 쓰죠. 대승기탕은 경험 일방, 그러니까 고방이 나옵니다. 장준경이가 대표적으로 썼던 약방이죠. 대승기탕은 대황이 들어갑니다. 대황이 사전이 네돈, 대황이 네돈 들어갑니다. 대황이 네돈 들어가고 그 다음에 후박지실 망초가 들어갑니다. 후박지실 망초가 들어갑니다. 망초가 들어갑니다. 각각 2돈씩 들어가는데 자, 그런데 이 대승기탕은 가장 강하게 공화시키는 약이죠. 가장 강한 약이에요. 그거를 전체적으로 그 역할을 하는 게 대황 망초가 크게 그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이 약재의 기를 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선 이 대황과 망초를 빼고 요걸 가지고 끓입니다. 그래서 큰 2잔을 집어넣어서 먼저 끓여요. 그래서 이게 절반쯤 줄어들었을 때 대황을 넣고 다시 끓입니다. 이게 한 또 30% 줄어들면 그 다음에는 망초를 넣은 다음에 망초를 넣고 이걸 다시 한번 후루룩 데핀 다음에 따뜻하게 먹으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대로 대황의 양력과 망초의 양력을 유지를 한 상태에서 쓴다는 거죠. 이게 확 끓여버리면 이 약재가 기능이 좀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 이걸 유지를 하면서 쓴다. 그래서 언제 쓰느냐면은 상한 2증, 상한이면서 2증 이 안쪽에 그리고 2증인데 열이 아주 많이 나고 대실 속이 가득하고 단단하고 대만 이런 상황에서 아주 클 때 이럴 때 확실하게 빼주기 위해서 쓴다. 그리고 급격하게 이 공화를 시켜야 할 경우에는 이 대승기탕을 써라. 소승기탕은
이 공화시키는 게 이거보다 이제 떨어져요. 소승기탕은 여기서 대황이 들어가는 건 맞는데, 망초가 빠져요. 망초가 빠져. 이렇게. 망초가 빠지고, 이것도 끓일 때도 이걸 같이 끓여요. 같이 끓여서 대황의 약성을 약간 죽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소열, 소실, 소만에 쓰는 거다. 약간 내리긴 내리되 약간 그 강도를 줄여가지고 내릴 때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안에 있는 적을 밖으로 내보내는 탁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망초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런 역할을 하지만 망초는 약간 단단하게 뭉친 것을 말랑말랑하게 해가지고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후박과 지실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은 후박은 고온하고 약간 쓰고 따뜻하고 소창만하고 담기, 그러니까 창만과 담기를 없애준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설사, 이질, 사리, 이때는 불가완, 이때는 급하게 써도 된다. 이때는 바로 써라. 이런 얘기 같고요. 그래서 기의 순환을 촉진하고 복부가 창만한 것을 낫게 하며 비위를 따뜻하게 하고 습사를 없애며 당을 사귄다. 이게 이제 후박이 따뜻한 약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지실은 탱자죠. 탱자 열매, 미고하고 약간 쓰고, 그 다음에 소식비, 식비를 없애주고 파적을 시키고 화담, 담을 없애면서 이런 것들이 장기다. 지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몰린 기를 흩어지게 하고 소화를 도우며 가래를 사귀는 게 이 지실이다. 그래서 대승기탕과 소승기탕이 이렇게 생겼다 하는 거는 상식으로 우리가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